어떤 의사결정을 하려면 이게 다 예측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럼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하려면 그런 분석을 해야 돼요. 특히 통계하면은 이제 확률이 항상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개인들도 뭔가 오락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이러면 내가 얼마 만의 확률로 이거를 베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듯이 통계는 이제 그런 확률의 개념에서 이제 그 학문으로 발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빅데이터 분석이나 뭐 이런 걸 하려면 그런 통계가 아예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 분석 기법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은 통계 기법이거든요. 이게 수학이 되다 보니까 우리 수학에서도 보면 통계가 제일 뒤에 있어요. 통계가 왜 어렵냐면 앞에 있는 수학들은 다 방정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x에다 값을 집어넣으면 y가 딱 떨어지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통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통계는 어떤 분포나 이제 이런 것에 의해서 분석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분포에 대한 개념.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중심이 있어요. A 클래스의 그 평균 신장이 170이고 B 클래스의 평균이 똑같이 170이다 그래서 그럼 두 반이 같네? 라고 얘기 대부분 하거든요. 이거 평균이 똑같으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A반은 산포가 되게 커요. 그래서 150도 있고 190도 있어서 평균이 170일 수 있고 B 클래스는 대부분 170 근처에 있는 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두 분포는 서로 같냐 다르냐를 이제 그다음부터 분석을 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논문에서도 설문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두 그룹의 평균의 차이가 있냐 없냐. 그런 기법들이 가장 대부분입니다. 모든 논문들을 보면 그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통계는 되게 보수적이에요. A가 B보다 조금만 좋아도 A가 잘하네라고 얘기를 하지만 통계는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믿어야만 통계는 그때 가서 비로소 A가 B보다 크구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A반이 평균이 82점이에요. B반이 평균이 85점이에요. 그럼 B반이 잘했어요? A반이 잘했어요? 우리는 그냥 B반이 잘했네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근데 통계는 이거를 여러 번 했을 때 그럼 다음 시험에는 진짜 또 얘가 또 잘할 거냐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갭이 벌어져야만 B반이 잘했구나라고 얘기를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통계는 되게 보수적이다. 그래서 쉽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안 해요, 절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통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중요한 컨셉이에요. 통계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보수적인 통계가 B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건 누가 봐도 B가 맞다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문 분석을 해서 설문 분석으로 통계 분석을 했더니 A보다 B가 평균적으로 좋다라는 의사결정이 나오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B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문을 쓰시는 입장에서 보면 설문 분석을 했더니 B가 훨씬 좋더라. 그래서 기술을 하는 게 그 심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타당한 그런 근거로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 뭐 평균에 대한 그 비교도 있을 거고, 평균이 또 2개 있는 경우, 집단이 3개 이상인 경우, 상관 분석이나 회귀 분석이나 이런 분석들을 실시를 할 수가 있죠. 통계는 별도 학문이기 때문에 다른 수학을 그렇게 잘할 필요는 없어요. 통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기술 통계. 그 테크놀로지의 개념이 아니라 기술하는 거. 그런 통계가 거의 우리 통계 그 커리큘럼에 보면 한 반이에요. 평균을 찾거나 분산을 구하거나 이제 이런 측면이 거의 대부분이고, 추측 통계는 얘가 뭐 신뢰 구간이 어떻게 된다라든가 가설을 세워서 이 가설이 맞냐 틀리냐를 이렇게 판단하는 이제 그런 통계가 있죠. 그래서 설문에서는 두 개를 다 해요. 수학적인 뭐 다른 그 선수 과목이 있는 건 아니고요. 통계는 일단 확률부터 해서 습득을 하는 게 가장 좋죠. 저도 지금 그 자료들을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사회과학 쪽에서 굉장히 그런 교재들이 많아요. 설문지를 어떻게 작성을 할까. 그래서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설문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설문을 해보면 뭐 성별이 뭡니까? 뭐 종교가 뭡니까?
이제 이런 데이터들, 이건 카테고리 형태의 데이터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분석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빈도 분석밖에 할 수가 없어요. 몇 개 세는 거죠. 세서 그거의 비율을 구하는 정도가 끝이에요. 얘는 뭐 할 수가 없고요. 5점 척도라든가 이런 수치화된 데이터를 이렇게 설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걔들은 이제 좀 다양한 분석들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응답한 카테고리 형태의 데이터와 양적 데이터하고 층별하듯이 잘라보는 그런 게 논문 진행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응답자가 누구일 때 평균의 차이가 어떻더라, 또 누구일 때 뭐 빈도의 차이가 어떻더라, 그런 걸 통계적으로 해서 차이가 난다 안 난다를 검증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강의할 때 다른 그 논문들을 보여드리면서 케이스를 많이 보여주는 것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죠. 뭐 일단 같이 해보시려면 노트북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꼭 우리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엑셀로 데이터를 어떻게 잘 다루는지에 대해서 아마 교육을 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특성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엑셀로 어떻게 핸들링 할 거냐, 아까 말한 그런 평균이나 분산이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확률 분포 함수 정도 초반에 좀 하고, 가설 검증에 들어가서 그 아웃풋을 SPSS나 뭐 미니탭이나 이런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고 엑셀 같은 걸 이용해서 내용들을 좀 기술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그 기술 결과를 보고 논문에 맞는 의미 있는 결과를 레포팅하는 정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통계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논문의 어떤 그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요. 과기대 학생들 그 논문 그 내용들을 많이 이제 같이 스터디를 과거에 했었었는데, 설문지만 들고 와서 이거 분석해 주세요. 설문 분석하는 방법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걸 다 분석할 수는 없어요. 논문에서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게 뭔데, 그것에 대한 얘는 근거, 타당한 결과를 설문을 통해서 이렇게 백업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게 뭔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설문지만 주고 다 분석해 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많은 분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통계 분석은 이걸 분석 방법이나 결과를 내가 알아야 심사위원들이 뭔가 질문을 할 때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통계에 대한 컨셉이 없으면 읽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좀 데이터 좀 이상한데, 그러면 그 순간 이제 멘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디펜스를 하기 위한 기초 어떤 지식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거의 대부분 설문을 통해서 어떤 타당성을 넣거든요. 막 수학적인 모델링이나 이런 게 없는 논문들은. 그래서 설문이 되게 중요한 타당성을 백업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문에서 설문을 이용한 논문들이 거의 한 50% 정도 이상 아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놓는 거가 향후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개인의 어떤 분석 하나의 방법론을 하나 이제 배워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패키지의 아웃풋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의외로 이론은 되게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가 있냐 없냐, 이런 아웃풋이 나왔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냐 무의미하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가설 검정에 있어서 뭐 검정 통계량하고 p-value하고의 어떤 그런 개념만 아시면 SPSS나 미니탭이나 통계 패키지에서 돌렸을 때 그 값만 딱 있으면, 아, 얘는 의미 있는 그 통계 결과구나, 아, 얘는 통계가 그 의미가 없는 결과구나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보편적인 그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것만 이해하시면 어떤 통계 의뢰를 해서 아웃풋을 봤을 때, 얘는 의미가 있는 거구나, 없구나. 이게 설문의 그 결과값이 내가 그 원하는 논문의 방향하고 맞구나, 틀리구나. 거기에 따라서 또 기술하는 게 다르거든요. 나는 차이가 난다고, 예를 들면 어떤 두 그룹 간의 차이가 난다고 열심히 기술을 했는데 차이가 안 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차이가 안 나는 거대로 또 결론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방향으로 계속 가지는 않거든요.
설문도 뭐 예비 설문도 있고 본설문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거 위주로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대학원 원우의 여러분, 통계는 접하지를 많이 않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문 분석에 대한 아웃풋을 내가 분석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논문에 이렇게 내용을 적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아주 보편화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뭐 8주 동안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논문을 보더라도 이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그리고 그럼 이런 분석 기법들을 내가 나중에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는 충분히 습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